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한성건설 본사 빌딩 오전 9시.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작은 기적이 찾아올 것입니다. 35층 회장실에서는 급박한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주위로 한성건설 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모여 있었고 상석에는 현 그룹 총수 한석훈 회장 62세가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한석훈 회장이 책상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요? 전문가를 3명이나 불렀는데 아무도 못 열어? 법무팀 최진수 상무 55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저희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창업주의 신고 한철수 회장님께서 돌아가신 지 30년이 지났는데 당시 설치하신 금고가. 한석훈 회장이 말을 끊었습니다. 알아요. 30년 전 금고란 건 나도 안다고. 문제는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오? 비서실장 김영애 48세가 서류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금고 안에 창업주 회장님의 진짜 유언장과 경영권 관련 중요 문서들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 측근이셨던 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재무팀 박영석 이사 51세가 긴장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경영권 분쟁 중이지 않습니까? 조카분이신 한태준 씨 측에서 법적 소송을 걸어놓은 상태고 법원에서는 금고 안의 유언장을 최종 증거로 보겠다고 했습니다. 한석훈 회장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일 안에 못 열면 어떻게 되는 거요? 최진수 상무가 어렵게 대답했습니다. 법원 판결로 경영권이 한태준 씨에게 넘어갑니다. 판사님이 명확하게 얘기하셨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5시까지가 최종 기한입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성건설은 국내 5대 건설사 중 하나로 연매출 10조 원이 넘는 대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30년 전 설치된 금고 하나 때문에 회사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김영애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해외 전문가는 어떻습니까? 독일이나 스위스 쪽에. 최진수 상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입국하는 데만 이틀이 걸린다고 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한석훈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오늘이 수요일이고 금요일 오후 5시까지 이틀도 안 남았다는 얘기 아니요. 서울 안에 있는 금고 전문가 전부 다시 불러. 당장. 임원들이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청소를 하던 미화원 박순자 58세가 밀대를 밀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성건설에서 15년째 청소 노동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우연히 열린 회의실 문틈으로 들리는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30년 전 금고, 창업주 한철수 회장. 그 단어들이 그녀의 귀에 들어오는 순간 박순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복도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청소하는 아줌마가 30년 전 일을 기억한다고 하면. 같은 날 오후 2시 35층 회장실 앞 대기실에는 국내 최고로 손꼽히는 금고 전문가 3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서울보안기술 대표 이광수 62세, 세이프락 대표 정민호 58세, 그리고 국내 유일의 여성 금고 전문가 강은주 45세였습니다. 이광수 대표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30년 전 금고면 독일제 아니면 스위스제일 겁니다. 제가 40년 경력인데 못 여는 금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3시간 후 이광수 대표는 땀을 뻘뻘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이건 특수 제작된 금고입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정민호 대표가 나섰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2시간 후 정민호 대표 역시 포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처음 보는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은주 전문가가 시도했지만 그녀 역시 실패했습니다. 한석훈 회장이 참다 못해 소리쳤습니다. 그럼 어떡하란 말이오? 내일 모레면 끝이란 말이오.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청소 도구를 정리하던 박순자가 조심스럽게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김영애 비서실장이 짜증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바쁜데요? 박순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제가 그 금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혹시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회의실 안에 있던 임원들이 일제히 박순자를 쳐다봤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중년 여성의 모습에 누군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최진수 상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줌마, 지금 농담할 상황이 아니에요. 청소나 하세요. 박순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니, 제가 정말로 알고 있어서요. 30년 전 그 금고를 설치하실 때 제가. 한석훈 회장이 손을 저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됐어요. 시간 없으니까 나가보세요. 지금 전문가들도 못 여는 걸 청소하시는 분이 어떻게. 박영석 이사가 빈정대듯 말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코미디야? 청소 아줌마가 금고를 연다고? 회의실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순자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녀는 꾹 참았습니다. 김영애 비서실장이 박순자의 팔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지금 회장님 기분이 안 좋으시니까 빨리 나가세요. 괜히 더 화나시게 하지 말고. 박순자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하려 했지만 회의실 문이 그녀의 코앞에서 닫혔습니다. 복도에 홀로 남은 박순자는 한숨을 쉬며 청소 도구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순자는 집에 돌아와 작은 원룸에서 컵라면을 끓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무 나섰나? 그래도 회장님이 그렇게까지 부탁하셨는데. 벽에 걸린 낡은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박순자가 단정한 정장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한성건설 비서실 배지를 단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30년 전 이야기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한성건설 본사는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법원 판결 시한인 오후 5시까지 이제 9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석훈 회장은 밤을 새워 전국의 금고 전문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도 그 금고를 열지 못했습니다. 오후 4시, 최진수 상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차라리 법원에 연락해서. 한석훈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없어. 오후 4시 30분. 김영애 비서실장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법원까지 차로 30분 걸립니다. 오후 4시 50분. 회의실 문이 열리고 박순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청소복이 아닌 평상복 차림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수첩이 들려 있었습니다. 박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5분만 주세요. 한석훈 회장이 지친 얼굴로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최진수 상무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또 왔어?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나가라고. 하지만 박순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수첩을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30년 전 한철수 회장님께서 직접 제 손에 쥐어주신 수첩입니다. 임원들이 수첩을 들여다봤습니다.
거기에는 희미한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김영애 비서실장이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이건 회장님 필체입니다. 옛날 문서에서 본 적이 있어요. 한석훈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오후 4시 55분. 박영석 이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지금 이걸 믿으시려고요? 5분밖에 안 남았어요. 한석훈 회장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됐어. 해보세요. 어차피 끝났으니까. 5분이면 법원도 못 가. 차라리. 박순자가 금고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오후 4시 55분. 법원 판결까지 정확히 5분이 남은 시점이었습니다. 박순자는 금고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금고 다이얼에 닿는 순간 이상하게도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오후 4시 56분. 박순자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다이얼을 천천히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4시 57분. 최진수 상무가 시계를 쳐다보며 초조하게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오후 4시 58분. 박순자의 손이 더욱 섬세하게 움직였습니다. 30년 전 그날의 감촉을 떠올리며 오후 4시 59분. 마지막 다이얼이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정확히 오후 5시. 찰칵. 금고가 열렸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김영애 비서실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열렸어. 정말로 열렸어. 한석훈 회장이 금고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진수 상무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법원에 연락해야 합니다. 금고가 열렸다고. 박영석 이사가 휴대폰을 들며 외쳤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하지만 한석훈 회장은 금고를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박순자를 돌아봤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요? 박순자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30년 전 이 회사 비서실에서 일했던 박순자입니다. 그때 한철수 회장님의 비서 보조였습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김영애 비서실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30년 전에 비서실이었다고요? 그럼 왜 지금 청소일을? 박순자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긴 얘기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금고 안을 먼저 확인하시는 게. 한석훈 회장이 다시 금고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의 손이 금고 문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두꺼운 봉투 여러 개와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아들 석훈에게. 한석훈 회장이 손이 떨리는 걸 애써 감추며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석훈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아마 내가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되었겠지. 너에게 미안한 게 많구나. 하지만 한 가지만은 꼭 알아주길 바란다. 편지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뒷면에 더 많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순자를 잘 대해주렴. 그 사람이 없었다면 이 회사도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금고 안에 또 다른 서류들을 보거라. 모든 진실이 거기 있다. 한석훈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박순자를 돌아봤습니다. 당신을 잘 대해주라고요? 이게 무슨... 박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3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1995년 12월 한철수 회장님께서 이 금고를 설치하시던 날로 회의실의 모든 사람이 박순자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은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회장님께서 갑자기 저를 부르셨어요. 비서실에 아무도 없는 시간이었죠.
박순자의 회상이 시작되었습니다. 1995년 12월 한성건설 본사. 당시 28세였던 박순자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회장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철수 회장 당시 65세가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순자 씨, 들어오세요. 금고 설치 기사들이 막 작업을 마치고 나가는 참이었습니다. 회장실 한쪽 벽면에 거대한 금고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한철수 회장이 박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순자 씨, 이리 와보세요. 박순자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한철수 회장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깜짝 놀라지 마세요. 내가 당신 손을 잡고 다이얼을 돌릴 겁니다. 그 감촉을 기억해 주세요. 네. 회장님, 그게 무슨... 한철수 회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입니다. 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이 금고를 열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회장님, 제가 왜... 한철수 회장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내 가족들은 믿을 수 없어요. 회사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진심으로 이 회사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한철수 회장은 박순자의 손을 잡고 천천히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오른쪽으로 3바퀴, 왼쪽으로 2바퀴, 다시 오른쪽으로 4바퀴. 한철수 회장이 말했습니다. 이 감각을 잊지 마세요. 언젠가 꼭 필요한 날이 올 겁니다. 박순자가 수첩을 꺼내 뭔가 적으려 하자 한철수 회장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적지 마세요. 손의 감각으로 기억하세요. 숫자가 아니라 느낌으로. 현재로 돌아온 회의실. 박순자의 이야기를 듣던 임원들의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최진수 상무가 물었습니다. 그럼 왜 그동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박순자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청소하는 아줌마 말을. 한석훈 회장이 의자에 주저앉으며 물었습니다. 30년 전 비서였다면서 왜 지금 청소 일을 하고 계십니까? 박순자가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것도 긴 얘기입니다. 한철수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고 3개월 후 저는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김영애 비서실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쫓겨나다니요? 무슨 이유로? 박순자가 대답했습니다. 당시 새로운 경영진이 비서실을 대대적으로 개편했어요. 저는 학력도 없고 경력도 짧다는 이유로 정리해고 1순위였죠. 박영석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때 구조조정 때 말이군요. 박순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철수 회장님은 제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회사를 떠나더라도 꼭 돌아오라고. 언젠가 당신이 필요한 날이 올 거라고. 그래서요? 한석훈 회장의 물음에 박순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15년 전 다시 이 회사에 청소 노동자로 입사했습니다. 회장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순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한철수 회장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에게는 특별한 임무가 있다고. 이 회사를 지켜달라고. 특별한 임무요? 최진수 상무의 물음에 박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그게 뭔지는 오늘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한석훈 회장이 다시 금고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직 열어보지 않은 서류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두 번째 봉투를 여는 순간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봉투 안에는 DNA 검사 결과지와 법적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김영애 비서실장이 서류를 읽다가 손을 떨었습니다. 이건 입양 관련 서류입니다. 한석훈 회장이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입양? 누구를? 박영석 이사가 다른 서류를 들며 말했습니다. 여기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한민재.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최진수 상무가 급히 물었습니다. 한민재, 그거 지금 우리 회사 시설관리팀 계약직 아닙니까? 한석훈 회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읽었습니다. 서류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철수 회장의 입양아, 법적 후계자, 한민재. 박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한석훈 회장이 박순자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요? 당신 아들이 우리 아버지의 양아들이라고? 박순자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것도 30년 전 일입니다. 김영애 비서실장이 다급하게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여기 더 있습니다. 한철수 회장님의 친필 유언장입니다. 모두가 유언장에 집중했습니다. 한철수 회장의 육필로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나 한철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내 재산과 경영권의 3분의 1은 친아들 한석훈에게, 3분의 1은 조카 한태준에게,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내가 친자식처럼 키운 한민재에게 상속한다. 한석훈 회장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아버지가 양아들을 두셨다고? 박영석 이사가 다른 문서를 들며 말했습니다. 여기 법적 효력을 증명하는 공증 서류도 다 있습니다. 1995년 12월 공증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수 상무가 어렵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민재 씨를 후계자로 지목하는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모두가 그 부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내 친아들 석훈이를 사랑하지만 그에게는 경영자의 자질이 부족하다. 조카 태준이는 똑똑하지만 욕심이 너무 많다. 하지만 민재는 다르다. 그는 박순자 씨가 홀로 키운 아이지만 나는 그를 10살 때부터 지켜봐왔다. 정직하고 성실하며 무엇보다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안다. 내 회사를 맡길 만한 사람은 민재뿐이다. 한석훈 회장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위조야. 위조라고. 하지만 김영애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필체 감정을 해봐야겠지만 이건 분명 선대 회장님 글씨체입니다. 박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한철수 회장님은 제가 혼자 아이를 키우는 걸 안타까워하셨어요. 아이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후 저는 어린 민재를 혼자 키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당신 아들을 양아들로 삼았다고요? 한석훈 회장의 물음에 박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은 민재를 정말 예뻐하셨어요. 가끔 회사에 데려오면 함께 시간을 보내시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장님이 제게 제안하셨어요. 민재를 법적으로 양아들로 삼고 싶다고. 박영석 이사가 물었습니다. 그럼 왜 그동안 아무도 몰랐습니까? 박순자가 대답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비밀로 하자고 하셨어요. 민재가 스스로 자립할 때까지는. 그래서 저는 민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최진수 상무가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시설관리팀 한민재 씨 회장실로 오라고 전해. 10분 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한민재 35세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를 찾으셨다고요? 한석훈 회장이 그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계약직 시설 관리 직원. 매달 월급 180만 원을 받으며 건물 관리 일을 하는 평범한 젊은이. 한민재가 구석에 서 있는 박순자를 보고 놀랐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왜 여기? 박순자가 눈물을 흘리며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재야, 미안하다. 엄마가 너한테 숨긴 게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한민재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김영애 비서실장이 그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한민재 씨, 이것 좀 읽어보시겠습니까? 한민재가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이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박순자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재야, 너는 한철수 회장님의 양아들이었어. 법적으로... 한민재가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저를 찾으셨다고요? 최진수 상무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한민재 씨, 아니, 이제는 뭐라고 불러야 할지. 당신은 이 회사의 법적 상속자 중 한 명입니다. 한민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이게 정말입니까? 박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너한테 말하지 못했어. 한철수 회장님께서 비밀로 하라고 하셨거든. 박영석 이사가 다른 서류를 들며 말했습니다. 여기 더 있습니다. 한민재 씨를 위한 신탁 재산 목록입니다. 한민재가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거기에는 믿을 수 없는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성건설 주식 15%, 부동산 여러 채, 그리고 현금 200억 원. 한석훈 회장이 책상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인정할 수 없어. 법정에서 다시 다툴 거요. 하지만 최진수 상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법적으로 완벽한 문서입니다. 공증도 받았고 증인도 있습니다. 한민재가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저를? 박순자가 아들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내가 정직하고 성실하다고 하셨어.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안다고. 한민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시설 관리 직원일 뿐인데요. 김영애 비서실장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이 회사의 공동 경영자입니다. 일주일 후 한성건설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도 나왔습니다. 한철수 회장의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있으며 한민재는 정당한 상속자라는 것이었습니다. 한석훈 회장은 경영권의 3분의 1을 유지했습니다. 조카 한태준도 3분의 1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한민재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사회 회의가 끝난 후 한민재는 복도에서 어머니 박순자를 만났습니다. 어머니, 이제 청소 일은 그만하세요. 제가 모실게요. 하지만 박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엄마는 계속 이 일을 할 거야. 민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요? 이제 그럴 필요 없잖아요. 박순자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엄마는 이 일이 좋아. 30년 동안 이 회사를 지켜봤거든. 청소하면서 모든 사람을 봐왔어. 누가 정직하고 누가 거짓말하는지. 민재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박순자가 아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민재야,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야. 내가 정직하게 사는 게 엄마는 더 행복해. 그날 오후 한성건설 전 직원에게 이메일이 발송되었습니다. 새로운 경영체제 안내, 공동대표 한민재 취임, 사내가 술렁였습니다. 어제까지 계약직이었던 시설관리 직원이 하루아침에 대표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한민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작업복을 입고 현장을 돌아다녔고 직원들과 눈높이를 맞추며 대화했습니다. 3개월 후 한민재의 경영 방식은 회사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복지 개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중심으로 한 경영. 한석훈 회장은 처음에 반대했지만 회사 실적이 오히려 좋아지자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순자는 여전히 새벽 6시에 출근해서 청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녀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를 구한 사람이 누구인지. 어느 금요일 오후 박순자가 35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을 때 한석훈 회장이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박순자 씨. 네, 회장님. 한석훈 회장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제가 무례하게 대한 것 사과합니다. 박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한석훈 회장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는 역시 사람 보는 눈이 있으셨어요. 민재 씨를 보니 알겠습니다. 박순자가 밝게 웃었습니다. 한철수 회장님은 좋은 분이셨어요. 그날 저녁 박순자는 작은 원룸에 돌아와 벽에 걸린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30년 전 비서실 배지를 단 젊은 시절의 자신. 그녀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회장님, 약속 지켰습니다. 5분이면 충분했어요. 그리고 그날 한성건설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30년 동안 닫혀있던 금고가 열리면서 회사의 진짜 가치도 함께 열린 것입니다. 한민재는 지금도 가끔 어머니의 청소 도구를 들고 함께 복도를 닦습니다. 대표이사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서. 그리고 박순자는 오늘도 새벽 6시에 출근합니다. 한성건설 35층 복도를 닦으면서 30년 전 그날을 떠올립니다. 금고 다이얼을 돌리던 한철수 회장의 따뜻한 손길을, 언젠가 꼭 필요한 날이 올 거라던 그 말을, 5분, 딱 5분이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박순자는 그날 증명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응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